결혼 후 당연한 일로 여겼던 임신. 임신 테스트 해봤어. 어? 아니더라고. 혹시나 했었어. 며칠 계속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길래. 하지만 아이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겐 아기 선사가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임신 맞네요. 사주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로 원인을 찾아 확률을 높이면 여러분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난임 치료를 통해 부모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난임 땡땡땡 검사로 가능성을 높여라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요즘 자주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건데요. 반대로 또 출산을 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무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땡땡을 맞춰야 되는데. 네, 땡땡땡 맞춰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딸의 수고로 인해서 제가 외손녀를 3명이나 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좋아, 진짜. 생각만 해도 좋아. 아린이, 아윤이, 동문이, 아름이가 엄청 잘하게. 하여튼 우리 딸이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그 글자 3개는 하나는 들은 것 같아. 기형아 검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 딸의 이야기 들어보면 난임 기형아 검사로 가능성을 높여라. 오답 오답.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려면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렇지.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면허를 따지도 않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야, 이 사람은 내 왜? 지금 왜요? 해외면허까지 가 있는 왜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왜냐면 난임이잖아, 난임. 네. 아이를 갖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이도 안 가졌는데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저는 그래서 정답을 네. 난임 정자수 검사로 가능성 높여라. 정자수? 정자수? 그래 난 이제 남자라서 이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남자가 임신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자수가 많아야 된다. 정자가 많아야 된다. 정자가 많아야 된다. 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한 4개만 있으면 되지. 그럼 또 숫자를 셀라야 돼? 역시 경험자라서 다르시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섞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또 K의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발전한 K의료에서 모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아우르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뭐죠? 염색체 검사. 아. 염색체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딱 네. 정답일 것 같은 그런 삘이 딱 오는데요. 우리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난임 유전자 검사로 가능성을 높여라입니다. 유전자. 네. 유전자요? 유전자요? 네. 근데 유전자라는 게 어떤 유전자인가요? 부모님의 유전자인가요? 아니면은 뭐 수정체, 수정란의 그런 유전자인가요? 네, 난임 검사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만든 배아에서 세포의 일부를 떼서 유전자 이상이 없는지 염색체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나이에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난자의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 비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서 임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원인들이 또 있습니까? 네, 난임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남성 요인이 40%고요. 그다음 여성 요인이 40%. 원인 불명이거나 원인 불명이거나 다른 나머지 이유들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원인을 100%로 봤을 때 배란 요인이 40%. 그러니까 배란이 잘 안 일어나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팔관 요인,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난관 수종이라든가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는 정액 검사나 나팔관 촬영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난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하기 적절한 시기, 이게 난임을 구분해서 검사를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네. 처음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분은 오늘 난임 검사를 다 해주세요. 오늘 검사해서 괜찮으면 네. 저는 집에서 임신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난임 검사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리 주기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리 이틀째나 3일째 오셨을 때는 호르몬 검사를 비롯해서 몸의 전반적으로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 생리 6일째에서 10일째 사이에는 자궁 난관 조영술인 나팔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 주기에 맞추어서 난포가 제대로 자라는지, 자궁 내막은 괜찮은지 임신 시도와 함께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배란일을 찾아서 임신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란 이후에 일주일 후에는 착상을 도와주는 황체 호르몬이 잘 나오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난소의 모양인데요. 까맣고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 게 난포입니다. 난소에 있는 밑에 쪽에 동글동글동글 있는 거. 네네네. 그 동글동글한 게 난포고 저 안에 각각의 난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까맣고 동그란 큰 거 보이시죠? 네. 네네. 저게 이제 한 달에 하나 자란 그 난포라서 제가 터지는 날 배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란이를 찾아서 임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오묘하다.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검사도 굉장히 좀 많은 게 네. 느껴지는데 네. 원인을 찾았으면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배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배란유도 약이나 주사를 써서 난포를 키워서 배란이를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관이 막혔다던가 또는 이제 뭐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임신 시도를 여러 번 해보고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난임 클리닉에서는 두 가지 시술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공수정이고 하나는 시험관 아기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수정은 우선 정확한 명칭은 자궁곽내 정자 주입술입니다. 그래서 운동성 좋은 정자를 골라서 자궁 안에 고농도의 정자를 제가 대신 배란이라 넣어드리는 게 인공수정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자만 넣는 거지 수정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신율은 10% 후반, 20% 초반 정도로 시험관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공수정.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시험관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사를 써서 난포를 여러 개 키운 후에 아까 초음파에 동글동글한 난포를 밑에 보셨죠? 거. 네네. 한 달에 하나만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사를 쓰면 여러 개가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자라면 그 수면 마취 하에 바늘을 찔러서 난자를 몸 밖으로 뽑아내고 정자를 받아서 우리가 수정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정란을 다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게 시험관 아기입니다. 그래서 네,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는 수정을 시켜서 넣기 때문에 임신율이 인공수정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이제 정자를 받아서 수정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만드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간혹 정자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접시에 난자를 넣고 정자를 뿌려주면 수정이 일어나는데 그 수정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간혹 난자가 안 좋을 때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난자에다가 그 괜찮아 보이는 좋은 정자를 하나 찔러 넣어주는 미세 수정을 동반한 시험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그 첫 번째 그림에 보면 그 동그란 가운데 조그만 동그란 두 개 보이시죠? 네네. 저게 수정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틀째가 되면 저렇게 사세포, 세포가 네 네 개. 개고요. 그다음 8세포, 3일째가 되면 8세포, 그다음 4일째가 되면 세포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실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 5번째 5일째가 되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처럼 그 아기가 될 세포와 태반이 될 세포로 나뉘는 포배기 상태가 됩니다. 저 5일 배양의 세포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로만 듣지만 너무나 성스럽고 진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네. 확률만 본다면 시험관 수술을 바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인공수정이냐 시험관이냐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인공수정은 시험관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한 시술이에요. 정자만 받아서 운동성 좋은 걸 골라서 자궁 안에 넣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확률이 좀 낮게 되는데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남편이 이제 해군이어서 배를 6개월 동안 탔다. 또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간다. 그 주말 부부다. 이런 분들은 배란식에 못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자를 병원에 냉동해 두었다가 배란식에 제가 대신 정자를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인공수정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정자가 살짝만 덜 좋을 때 운동성이 조금 덜 좋다. 그런 경우에도 인공수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자궁 경부 점액이 좋아야지 그 정자가 자궁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간혹 그 점액이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수정을 해주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이런 시술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시험관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시험관의 경우에는 양쪽 나팔관이 막힌 경우 양쪽 나팔관이 막히면 정자를 넣어도 난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관을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는 이제 그 여성의 나이가 좀 있거나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정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인공수정 할 정도가 못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빠른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시험관 시술을 추천합니다. 앞서 이제 배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란을 뭐 일으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그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거는 뭐 배란을 막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겁니까? 네네. 사실은 배란은 한 달에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약을 쓰지 않아도 일어나야 좋은 건데요. 네. 이제 그 시험관을 하는 경우에는 배란을 여러 개를 일으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가령 난자를 10개를 뽑아도 그 10개가 5일 배양 포배기까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이제 몇 개 수정이 되면 그 중에서 3일 배양까지 몇 개, 그다음 5일 배양까지 몇 개 이렇게 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달에 하나 배란되는 내 난자의 염색체가 비정상일 난자가 나올 가능성이 증가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자를 좀 많이 뽑아야지 그 중에서 염색체도 정상이고 질 좋은 배아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험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작은 난포들이 있잖아요. 쟤들을 주사를 써서 저렇게 여러 개를 난포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제 과배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배란을 너무 많이 하고 하는 경우에 복수가 차거나 이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이제 그런 걸 조절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자란 경우에는 그 저 난자를 뽑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 냉동을 해두고요. 저 과배란된 상태가 다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냉동 배아 이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그걸 가방에 오른쪽에 5, 6개 아니, 보이는 네네. 저거를 네. 와 저렇게 많이 만드는구나. 네. 이전에 네. 이걸 하셨던 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인공수정에 비해서 네. 굉장히 이게 좀 괴로운 과정이라고 네. 하던데 네. 어떤 점들을 가장 또 괴로워하시는지. 왜 그래? 네, 인공수정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자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시험관의 경우에는 주사를 계속 맞아서 이제 며칠마다 초음파를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난소 과자극 증후군, 난포가 너무 많이 자라지는 않는지 계속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좀 여러 번 방문하셔야 되시고요. 난자 채취를 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휴가도 내셔야 하시고, 그리고 3일 배양이면 3일 배양, 5일 배양이면 5일 후에 이제 수정란을 넣는 시기에도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냉동을 많이 해서 냉동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난소가 이제 잘 가라앉는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요. 사실 내가 어떤 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시험관까지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관까지 해서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의 보루가 네, 되는 거네. 네. 그래서 마음이 일단 훨씬 더 힘들어. 인공수정은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 네. 네, 과배란을 통해서 임신율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과배란을 시도하신 부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올해 만 38살이 된 민지 씨.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결혼 8년 차고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 정도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난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연 임신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도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이 갖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나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시험관을 하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라 아기 수첩이잖아. 그럼 임신을 했던 건데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1월에 만나가지고 이제 기본 검사하고 2월에 이제 힘들지만 난자 채취도 하고 다행히 5개가 냉동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2개 놓고 실패하고 또 많이 힘들었죠? 자고 내시경 받는 동안에. 네, 내시경도 힘들고 가정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것 사실 같아요.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네. 몸 힘든 것보다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네, 저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치. 안 돼서 맞아요. 보고 있는 제가 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번에 수정란 2개 수술 후에 이식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렇게 아기 집 2개 잘 봤어요. 그래서 집 사이즈도 괜찮고 난황 모양도 예쁘고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네, 그 빈집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사실 드물지만 빈집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둘 다 신장이 잘 뛰길 좀 바라야 되는데 지금 쌍둥이가 임신이 됐고 아기집까지 확인을 한 상태네요. 정말 엄마 걱정 안 되게 아이들이 잘 크고 있길 바라봅니다. 진짜. 아유. 자, 왔다. 제가 더 긴장되는 것 왔다, 같아요. 둘 다 괜찮아요. 괜찮아. 둘 다 괜찮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오, 엄청 커졌네요. 아기 집도 많이 컸죠? 쌍둥이네. 많이 컸고 여기 난항 옆에 요 막대 같은 게 아기예요. 깜빡 뛰는 거 보여요? 와 다행이에요. 야. 환자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처음 아기를 확인하는 순간은 사실 제가 더 떨리죠. 뛰어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제 심장이 더 두근두근 되죠. 둘 다 많이 커졌어요. 한 주 사이에 엄청 컸다. 들려요? 아기 심장 소리. 네, 아기는 작지만 우리보다 훨씬 빨리 뛰어요. 이게 그 심장박동 수가 네. 있다고 하는 게 네, 뭐 얼마 안 되면 안 좋다. 지금 얼마큼 되는 겁니까? 138 횟수 좋아요. 횟수가 138이에요. 네네, 120회 정도 뛰면 되거든요. 나 눈물. 옆에 아기도 보죠, 옆에 아기도. 아유, 얼마나 귀한 아기인데. 보세요. 여기 잘 보이죠, 그렇죠? 네. 이게 심장이 네, 심장밖에 안 보여, 지금. 얘는 심장 박수가 어떻게 돼요? 둘 다 괜찮아요. 129회. 네, 둘 다 심장 소리 좋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보기엔 아직 둘 다 아주 좋아서 아주 좋아. 정말 다행이에요. 네네네. 성별이나 있는 거는 또 욕심이. 심장밖에 못 듣는다고요. 아니 근데 성별이 궁금하긴 하죠. 이제 얼마나 궁금하시겠어. 그래도 있어. 잘 잉태하셔서 잘 순산하시길 우리 곰크리 또 응원합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예. 아기집만 확인하고도 계속 불안해서 심장이 뛰어야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무척 잘 뛰는 거 확인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눈물 나고 좋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진짜 맑은 정신으로 잘 태어나는 그렇게 이쁘게만 저희 품으로 와줬으면 힘들고 좋겠고 물어보더만. 이렇게 오게 되면 저는 뭐 평생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결혼 연령도 늦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 1년 후에도 특별한 피임 없이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병원을 찾아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야,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 아니 공클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한다는 진짜. 게 맞아요. 딸 둘이 어때? 좋아. 너무 오손이 도손이래요. 오선이 도선이 세 명이. 오선 도선. 오손이 도손이. 되게 귀여워요. 아이고 우리 오선이 도선이는 지금 두 번 만에 이렇게 네, 예쁜 네. 아이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임신율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임신율을 높이려면 정자와 난자 건강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과일, 야채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산화제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산화제.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험관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앞서 말한 착상전 유전자 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출산율 때문에 정말 비상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각 회사의 부장님들 뭐 위에 뭐 사장님들 임신을 앞두고 있는 부하 직원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야근 시키지 말고 스트레스 안 된대. 좀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셨던 방금 그 착상전 유전자 검사 이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착상전 유전자 검사가 말 그대로 착상 전에 하는 검사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8주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양수 검사를 받거나 또는 이제 요즘은 니프트라 그래서 그 비침습적 산정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피를 이용해서 아기의 이제 염색체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 나왔다.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굉장히 사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배아, 아까 말한 오일배아 포배기 상태에 도달하면 그 태아가 될 세포가 아니라 태반이 될 세포 쪽에서 그 세포의 일부를 뽑아서 염색체를 검사해서 정상이면 넣어주고 물론 100% 검사는 아니지만 그런 정상에 가까운 배아를 이식함으로써 이제 임신율을 높여주고 유산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난임 유전자 검사로 그렇죠. 확률을 높여라. 네.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배아라고 하면 굉장히 작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검사를 위해서 일부를 떼어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아에서 태아가 될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태반이 될 세포만 일부만 떼기 때문에 사실 태아가 성장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태아를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진 검사가 될 수는 없어요. 아, 100%는 네, 아니다. 예, 이런 100%는 말씀이신 될 거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어떤 점이 있냐면 사실 배아는 굉장히 오묘해서 정상 염색체와 비정상 염색체를 같이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모자익 배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자익 배아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자익 배아라도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처럼 뭐 21번 염색체라든가 그런 위험한 염색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퍼센트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냉동을 해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가능한 정상 유전자를 먼저 정상 염색체를 가진 배아를 먼저 이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모자익 배아 그 나머지 비정상 배아는 사실 이식을 안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정상 배아, 두 번째가 비정상 배아, 세 번째가 모자익 배아입니다. 그림은 똑같은데 왜? 색깔 색깔이 때문에? 네네네네. 그 빨간 점을 이제 비정상 염색체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모자익 배아인데요. 저 모자익 배아가 이제 정도와 몇 번 염색체를 침범했냐에 몇 번 염색체의 비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기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하면 임신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아마 네네.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 22년 미국 브리마켓에서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그 비교 연구를 했을 때 그 임신율과 착상률이 한 2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아무래도 더 좋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사실 그래서 36세 이후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임신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지. 20% 확률이면은 정말 그렇죠. 의미 있는 수치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확률이 높다면은 누구나 다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험관도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시험관도 비용 부담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리고 또 그 35세 미만에서는 아직 한 달에 하나 배란되는 난자가 염색체가 정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령 40세 이상이거나 또는 그 반복 착상 실패를 경험하셨거나 습관성 유산이거나 또는 전에 염색체 이상인 아기를 이제 임신한 적이 있는 분이나 또는 정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또 자궁 내막이 좀 안 좋은데 내가 자꾸 임신 실패를 하면 자궁 내막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권합니다. 저는 아까 당시 질문하기. 엄마야, 차들만 상대들인갑다. 어째 저리 똑같이 생겼는지 예쁘고 귀엽나? 아이고 귀여네 옆에 귀여네. 어머 어쩌면 너무너무 귀엽다. 어쩌면 쩐다 저게. 근데 야야야야, 그 차들이 그 시험관 시술로 그 가지고 상대가 되는갑다. 그게 뭔 소리야? 그 시험관 시술을 하면 그 저 상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아이가. 그래 요새 그러고 보니까 쌍둥이를 그래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네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가 맨날 틀린 말 갖고 와가지고. 내가 언제 가시나야? 언니나 내 쌓고 저거. 내가 언제? 니는 그 버릇 좀 고치라. 참 그래, 니 예쁘다 그래. 아이고. 그건 맞다. 거짓말이다. 자, 여러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예. 이거는 네, 선택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셋 다 기다네.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우리 교회에 네. 쌍둥이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알아보면 다 시험관입니다. 100%다 시험관입니다. 이거는 틀리면 야, 확률이 수영구 지역의 확률이 틀리다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바꿀 수 없어요. 예? 네. 진짜예요. 왜 저래? 끝났죠, 이제. 좋습니다. 선생님, 인기가 있는. 답판을 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흥분하지? 답판. 어, 진짜요? 아니다. 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의사 선생님 아니 지금 아니, 혹시나 지금 한 번만 더 항의하면 말씀은 퇴장됩니다. 아니신데 야, 이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환자분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시험관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은데 시험관을 안 하는 이유가 쌍둥이가 생길까 봐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쌍둥이가 생길까 봐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험관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정란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오일배양 세포를 하나를 넣으면 1명, 네. 2개를 넣으면 2명. 그래서 보통은 다 하나를 넣습니다. 네. 왜 하나를 5명 넣지? 5명 넣으면 5 쌍둥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좋잖아요. 쌍둥이는 이제 아무래도 다둥이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하나를 이식하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경우에 2개를 넣어서 쌍둥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관 자체만 한다고 해서 쌍둥이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이제 경험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신 게요. 네. 옛날엔 여러 개를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랬구나. 네네네. 최근에는 가능한 하나만 이식합니다. 그럼 꼭 쌍둥이를 낳고 싶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두 개, 아까 가능성을 둘 수는 있죠. 두 개를 이식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법적으로는 35세 이전에는 오일배양 포배기 세포는 포배기 배아는 하나를 이식하게 되어 있고요. 35세 이상에서는 이제 한 달이 하나 배란되는 난자가 염색체 비정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개까지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38세니까 가능한 거네. 네네 맞아요. 38세고 하나를 넣어서 실패를 했고 다른 이유로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와, 진짜. 놀라운 오늘 사실이네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오늘 크게 배우고 갑니다. 야, 그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요. 진짜 좋은 정보를 지식을 또 함양하고 계시고요. 예. 자 기다아이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큰 코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주시죠. 이번엔 주연 고인범 조연 저 강영훈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민 씨 하이 액션 해주세요. 하이 액션.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내가 야. 네 걱정한다고 잠이 안 온다. 아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이 시간까지 늦게 싸돌아다니노? 어이? 아버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걱정하지 마이소. 요새는 난임 부부도 많다 크던데 남의 일이 아니라 네 자꾸 나이가 정자 상태가 엉망이 돼. 개판 5분 전. 예. 아이고 아버지 뭐 별걱정을 다 하시네. 아버지 해외 토픽 뉴스 같은 거 보면 칠순된 할아버지도 막 낳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 닮아가 정자왕 아닙니까? 좋아한다. 정자는 좋은데 머리가 안 좋은. 뭐라고 해? 봐라 남자든 여자든 임마 나이가 들면 말짱한 다 안 좋아지는 게야. 나이 무봐 다가 눈도가지 무릎도까지 다가. 근데 저 빨리 이거- 해야 돼. 이거 진짜 하기 싫어요. 뭐 이게 평상시에 듣는 잔소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여기서도 방송하다가 듣는데 자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의 질은 떨어진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다. 오늘 여성팀 남자분 혼자 아니라고. X. 저는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에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 아까 뭐 수억 개 개수도 이야기했지만 개수가 좀 떨어질 것 같아. 아하. 개수. 한 뭐 2억 개인가 뭐 2억 마리인가 뭐 이러다가 네네. 그게 한 7, 8천 마리로 나이가 들면 좀 떨어지고 그래도 힘이 있었던 정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숫자는 좀 적지만은 정자는 질은 안 떨어질 것 같아.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노란 병아리 우리 아기새 채림 씨는 항상 네. 아빠 따라서 이렇게 네, 답하는 그렇죠. 오늘도 틀렸네 또. 어제까지 안 왔네 참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생식 기능도 떨어지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남자 여자 똑같이 나이의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그 뭐 정자도 왜 활발했던 정자 아이가 원래는 어릴 때는 한 뭐 100마리였으면 1억 마리 중에 100마리였으면 뭐 50마리로 줄어들고 30마리로 줄어들고 맞아요. 요 힘 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기능과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답 진짜 궁금합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네.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개수가 떨어진다. 기다 아이다 중에 예? 떨어질 것 같은데 운동성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기다 아니 그러면 김영문 씨는 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여자도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지는 네, 것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50세 이후에 폐경이 되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임신이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만큼 드라마틱하게 나빠지지는 않지만 이제 만 38세 전후로 이제 정자의 질이 좀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결혼을 좀 다 늦게 하시잖아요. 여자도 늦지만 남자도 늦으니까 뭐든 조금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유은 씨도 질이 다 떨어지겠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나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니 제가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네, 많이 섭취하고 아르기닌 있거든요. 드시고 예, 그렇게 네. 몸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운동도 중요합니다. 많이 하고 네네네. 질을 운동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미래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건 제가 아무리 문제를 보고 또 봐도 몰라서 죄송하지만 원고를 좀 보고 할게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뭔데? 예. 생리량이 적거나 주기가 길면 난자도 그만큼 오래 보존된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아 이거 진짜도 몰라. 야, 저거를 진짜 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 맞다. 하나, 네.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다. 이런 다 X예요. 이런 잠깐만요. 예. 잠깐만, 이게 지금 고인물 나는 같이 같이 가면 안 돼. 난 담이하고 같이 가면 안 돼. 한번 바꿨습니다. 나 이제 바꿨습니다. 끝난 거고요. 예. 오,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난자 수가 달라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 생리양과 이거의 관계는 앞뒤가 바뀐 문제 같아요. 난자 수가 적어서 뭐 생리의 주기나 양이 바뀌면 바뀌었지 생리 주기나 양 때문에 반대로 이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서 아이다로 가겠습니다. 예. 다미 씨는? 네, 진짜 뭐 생리량이 적던가 아니면은 주기가 만약에 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길게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나중에 이 뭐라 그러죠? 폐경을 늦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이 수명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난자에 대한 수명. 그래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너무 끄덕하게 지금 그죠. 그럼 너무 이렇게 어? 아휴 이거 오만 되면 오늘 난리 난다 이제. 오 되면 난리 난다. 아니다. 와. 이렇게 되면서 오늘 고인밥 아버지 올빵점. 와, 진짜요? 예, 다 틀리셨어요?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올빵이라 웬일로. 오는구나.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사실은 생리 주기가 긴 분들 중에서 난자 개수를 많이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이신 분들은 난포 개수는 굉장히 많고 난자도 많은데 생리 주기는 길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난소 기능 저하로 난소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경우에도 생리 주기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주기가 길다고 해서 내 난자가 나는 안 썼으니까 오래 간다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리 주기가 길고 불순이 있으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서 원인이 뭔지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억지로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2대2예요. 야. 2대2인데 오늘의 가위바위보인가요? 클로징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자기의 옷 앞에 볼을 내든지 묵을 내든지 찌를 내든지 하지만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돼요. 눈 감으시고 가위바위보. 오늘의 클로징은 오늘의 클로징은 김채림 씨. 축하드립니다. 나 한 번도 안. 예. 아쉽지만. 이 사람이 묵네. 이긴 분이 이 사람이 묵네. 이 사람이 뭐야 찌네. 이거? 뭐예요? 사람입니다. 강효은입니다. 야 화면에 다 나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사진입니다. 야저 심판하세요. 사기네 사기. 이야 오늘의 클로징을 한다미 씨. 좋을 뻔했네요. 아니 심판은 내보고 해라 해가지고. 교수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난임도 맞춤 시대. 맞춤 시대. 뭘 맞추지? 저 아까 말했던 그 정자 하나 두 개 뭐 이런 건 알아나? 뭘 맞출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체질에 맞춘다는 건가? 난임이야말로 정말 개개인에 맞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불치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건강하고 아직 좀 더 자연 임신을 시도해도 될 것 같은 분도 어떨 때는 이제
그 사정상 시험관을 바로 빨리 해달라. 그냥 빨리 아기를 갖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는 반대로 난소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서 지금 조금 서둘러서 시험관 아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정상 뭐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분께 맞는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찾아서 이제 최대한 임신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춤 치료구나. 네. 앞서 영상에서도 배아를 냉동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요즘 뭐 냉동 난자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반대로 정자를 냉동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배아 냉동도 가능하고요. 정자나 난자 냉동도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유리화 동결법이라는 방법으로 동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아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한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냉동 배아 이식이 오히려 신선 배아 이식에 비해서 임신율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자 냉동은 생존율이 워낙 높고 얘는 그 냉동을 했다 해동을 하더라도 상태가 정상이라면 임신율에 아무 지장이 없고요. 네, 난자 냉동은 사실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가 난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존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은 좋지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난자가 한 달에 하나 배란되는 난자가 염색체 정상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35세 이후부터 일어나는데 40세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냉동을 하면 비정상 난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존은 했지만 염색체 비정상 난자를 냉동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냉동하는 그 시기에 내 본연의 나이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난자 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개수를 많이 냉동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몇 개 정도 냉동하나요? 사실 많이 냉동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도 있고요. 비싸구나. 네,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있지만 아직 난자 냉동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고, 예, 전혀 없어요? 네, 보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아이고. 비용 부담이 돼서 그래서 조금 난포 개수가 많은 분들은 그래도 주사를 조금만 써도 많이 자라니까 많은 난자를 냉동할 수 있는데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오히려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를 많이 냉동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주의라기보다는 우리 딸 주인데 어떻게 보면 네. 임신에 성공해서 끝까지 이제 유지를 못하고 한 날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는데 우리 딸이 말을 못하고 뭐 이런 대답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물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아이가 이제 불임되고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어떨 때 어떤 친구가 3개월 뭐 2개월 이렇게도 가던데요. 그래 유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를 막 전화를 받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있나요? 이 뭐 그 원인은 또 뭔가요? 네, 습관성 유산 이제 3번 이상 유산되는 경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정란을 공격하는 세포나 자가 면역 항체가 있는 면역학적 요인이나 또는 자궁의 중격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유산이 일어나는 이제 해부학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기한테 가는 혈관을 자꾸 막는 혈전 성향을 가진 경우에도 유산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인 불명인 경우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와 30%나요? 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임신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 그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렇죠. 착산 전 유전자 검사로 그 과정을 극복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22년도에 결혼을 하신 이 부부는 4번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난임센터를 찾았고 지금은 임신 12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때 첫 임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이제 유산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 임신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착상이 잘 안 되고 약간 반복적으로 이제 착상 실패를 겪다 보니까 이제 원인이 뭔지 궁금해서 이제 난임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난임센터 쪽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임신 12주면 이제는 안심은 안 12주인데 될까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피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입덧은? 입덧은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약한 편이어가지고 잘 참고 있습니다. 참을 필요는 없는데. 자, 그 우리가 사실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화학적 임신이 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정상인 걸 넣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비정상인 것도 있는데 정상인 걸 넣어서 A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오늘 이제 12주니까 아기 상태 한번 보고 괜찮은지 소리도 한번 들어봐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서로 들어간다. 아기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대요. 잘 놀죠? 네, 팔 이렇게 들고. 원장님 더 좋아하시네. 손가락 살짝 보이고. 이렇게 너무 잘 놀네. 이렇게 심장 잘 뛰고. 여기 척추뼈, 옆으로 갈비뼈. 저는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게 팔도 있고 뭐 손가락도 있고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착산 전 유전자 검사 덕에 유산의 아픔 없이 임신이 유지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려요. 한 5.7, 5.8 정도. 네, 사이즈 괜찮아요. 아 12주면 아직 6cm가 안 되는군요. 쑥떡이? 쑥떡이? 그러면 나중에 둘째는 뭘로 지었냐? 무슨 떡으로 지어? 잘 붙어 있으라고. 잘 붙어 있으라고 찰떡이로 지어야겠네, 둘째는. 찰떡. 쑥떡이. 착상전 유전자 검사 덕에 이제 반복 착상 실패를 하신 분이었는데 임신이 잘 유지되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즐겁고 좋은 부모님이 돼주실 것 같아요. 찰떡이. 기회 받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분만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차 만에 돼서 정말 진짜 운 한 방에 좋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연 임신만 계속 이제 말을 고집을 했었는데 이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할 정도로 이제 시험관이라는 게 약간 좀 시술이니까 조금 꺼려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난임 치료 받으면서 걱정했던 것도 다 해소가 됐고 내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이유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빨리 할 걸 그랬다라는 마음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일단은 먼저 난임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검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PGT 검사라는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건 이 검사는 또 지원금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생겼고 다른 난임 부부들도 다들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다 무조건 힘들거든요, 사실. 병원에 오는 것부터 앞에서 접수하는 것부터 간호사를 만나는 것부터 저한테 만나러 오기까지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도 항상 이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고 친구한테 오듯이 와서 진료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